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3호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국립공원 백경 중 제1경인 공룡능선, 아름답고 웅장한 공룡능선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악산 공룡능선을 만나러 갑니다. 다른 날보다 기대와 긴장을 많이 했던 등산 당일, 이른 아침 기상 후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한숨 자고 나니 동해바다가 절 반겨주었고 목적지인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 오전 8시에 도착했습니다. 춘천으로 돌아가는 버스 막차를 예매한 뒤 택시를 타고 설악산 소공원까지는 20분 정도 더 소요됐고 요금은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장료는 3,500원입니다. 제가 입장한 시간은 오전 8시 40분이었고 버스 막차 시간이 7시였기 때문에 소공원 원점 회기 목표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설악산의 아침을 느끼며 소공원을 걸어 첫 번째로 엄청난 크기의 청동대 불상을 지나갑니다. 청동 불상은 신흥사에서 민족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108톤의 청동이 사용되었고 불상 미간에는 지름 10cm 크기의 인조 큐빅과 8cm짜리 백호가 8개 박혀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큰 불상 있는 곳에 이정표 있습니다. 여기 소공원에서 울산바위 올라가는 코스 제가 2번 올렸었는데 오늘은 비선대 방향으로 해서 공룡능선을 타러 갑니다. 앞에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코스를 먼저 정리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는 2.3km 공원 산책로 수준입니다. 비선대에서 시작하는 엄청난 경사를 대비해 호흡을 올리고 몸을 풀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까지는 3.5km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요. 비선대부터 1.5km 낙석 바위들로 이루어진 등산로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면 마등령 삼거리까지 등산하는 동안 왼쪽으로 공룡 능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등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날 10월 12일 기준으로 단풍이 제일 예뻤던 구간이었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한 뒤 나암봉, 큰세봉, 1275봉, 신선봉으로 이루어진 공룡 능선을 지나갑니다. 공룡 능선 구간에서는 큰세봉 주변 조망이 정말 멋졌고 큰세봉에서 1275봉 중간 지점에 있는 킹콩바위와 멋진 조망이 일품이었습니다. 1275봉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멋진 암벽들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신선봉에 올라 공룡 능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미 고개에서 소공원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은 설악산 특유의 멋진 바위들과 엄청난 수량의 계곡길이 인상적이었던 설악산 공룡능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 설악산 어느 코스를 올라가 볼까 고민하다가 공룡능선 정말 와보고 싶기도 하고 1년 반 동안 제가 등산하면서 체력도 많이 길렀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공룡능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빨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좀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등산 화이팅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공원에서 1.1km 정도 오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평탄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걸어 온 점 참고하시고요. 왼쪽에서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들려서 한번 들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선대까지 지금 300m 남았다는 이정표 나왔는데, 비선대 도착 한 300m, 한 500m 전에 조금 이렇게 바위 계단 구간이 나타나는 점, 슬슬 경사가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선대 도착 직전 300m 정도 바위 계단을 올라 비선대의 데크길에 도착합니다. 비선대는 사계절 내내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 때문에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이곳에서 놀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선대를 감상하고 데크를 좀 더 올라가면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비선대에 도착했고, 비선대에 도착하면 이제 오른쪽 왼쪽 길이 나눠지는데, 저는 마등령 삼거리 금강굴 쪽으로 가면 되고, 제가 아마 몇 시간 뒤, 8시간 9시간 뒤쯤에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일단은 금강굴 쪽으로 등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등산이라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했던 비선대까지 힐링 구간을 지나 본격적으로 지옥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구간은 이제 막 나뭇잎들이 노랑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산과는 차원이 다른 경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비선대에서 한 20분 올라왔습니다. 400m 진행했다는 이정표와 금강굴 오른쪽으로 200m 올라가면 금강굴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저는 금강굴 들리지 않고 마등령 삼거리 3.1km 방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굴 이 지점에서 산행 가능 시간이 안내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10시, 하절기는 11시 전에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선대부터 시작하는 1.5km 경사 구간은 초반 등산로가 바위 계단들이 가지런히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정말 멋있는 설악산 조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낙석 바위들로 이루어진 등산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움직이는 돌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등산하셔야 합니다. 비선대에서 출발한 지 한 4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비선대에서 800m 올라왔고, 비선대에서 800m 구간이 낙석 바위들로 이루어진 등산로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는 돌 밟지 않게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합니다. 비선대부터 800m 올라온 지점부터 노란색, 붉은색 옷을 입은 나뭇잎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방향 좌측을 바라보면 공룡능선의 모습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단풍 구경을 하면서 올라가니 비선대부터 마등령 삼거리까지의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비선대에서 절반 정도 올라온 지점부터 마등령 삼거리까지 올라가는 구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라온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구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올라가면서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로 가는 방향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공룡능선이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갖고 계속 시선이 왼쪽으로 향하면서 등산을 하게 됐는데, 마등령 삼거리까지 1km 계속 화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올라왔던 구간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경사를 오르다 보면 마등령 삼거리 직전 데크길을 만납니다. 이 데크길은 500m 정도 계속되고 이날 등산 코스 중 조망이 좋았던 하이라이트 구간 중 한 곳이었습니다. 와, 지금 마등령 삼거리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뒤로 공룡능선과 지금 데크가 깔려있는 계단을 가고 있습니다. 앞에 물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 데크를 올라가면 아마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해가 떠갖고 좀 단풍이 좀 이쁘게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낙엽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주말에 오시면 이 공룡능선 부근에는 낙엽이 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비선대에서 올라오면서 푸른 이파리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단풍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데크길도 정말 멋있는데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크 올라와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500m 남았다는 이정표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마등령 삼거리 지금 가고 있는데 데크 계단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람도 많이 부는데 확실히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설악산의 모습이 가을이 좀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정말 차서 이 구간 지나갈 때는 바람막이를 꼭 착용해서 지나가셔야 할 것 같고, 마등령 삼거리 500m 남았다는 지점부터 그 계단 이렇게 지나가는 점, 그리고 공룡능선의 모습도 보이고 제가 올라오고 있는 이 바위 등산도 정말 멋있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에 가까워질수록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빠르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설악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잠깐 내리막 내려오면 비선대부터 3.5km 왔다는 이정표 있고, 이곳이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이곳에서 많이 휴식들 하고 계시는데, 공룡능선 방향은 이제 희운각 대피소 방향 5.1km 가는데 저도 이곳에서 좀 휴식을 하고 공룡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등령 삼거리에서 빵도 먹고 휴식도 좀 하고 정비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이 겨울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정말 차기도 하고 쉬는 동안 덜덜 떨면서 빵을 먹었는데 설악산의 산이 벌써 겨울 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등령 삼거리에서 지금 이제 공룡 능선을 만나러 12시 10분 출발을 해서 공룡 능선의 멋있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마등령 삼거리부터 시작하는 공룡 능선, 첫 번째 봉우리인 나암봉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너덜바위 구간을 지나고 봉우리 표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지는 지도를 확인하거나 감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는 나암봉으로 가는 길에 조망이 트여있던 너덜바위 구간의 조망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5분 정도 오니까 나안봉 도착했습니다. 이 공룡능선에 이 봉우리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가 나안봉, 두 번째 봉우리가 큰새봉, 세 번째 봉우리가 1275봉, 마지막으로 신선봉을 오르는 이 구간을 공룡능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안봉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봉우리 위로는 이렇게 못 올라가고 등산로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나안봉을 지나서 큰새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등령 삼거리에서 1.2km 원지점 큰새봉입니다. 와,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올라가면서 봤던 공룡 능선의 뒤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새봉의 바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와. 와, 지금 큰새봉에서 1275봉으로 향하고 있는데 날씨가 완전 확 변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다가 올라오면서는 해가 떴다가 지금 공룡능선 지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완전 곰탕입니다. 곰탕. 이 공룡능선의 기상 변화가 정말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변한다고 유명한데, 제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일단 1275봉 가기 전에 킹콩 바위, 고릴라 바위라고도 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찾아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새봉과 1275봉 사이에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 이정표 바로 맞은편에 고릴라 바위, 킹콩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와, 지금 진짜 날씨가 바람도 엄청 불고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 이곳, 희운각 대피소까지 3.4km 남았다는 이정표 있는 곳인데요.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이렇게 안개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봉우리들이 막고 있는 등산로 주변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큰새봉과 1275봉 사이에 있는 킹콩바위와 멋진 조망을 감상하고 계속해서 1275봉을 향해 갑니다. 공룡 능선 구간 중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구간을 지났는데요. 등산로 왼쪽으로 펼쳐진 엄청난 암석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조망은 2시 같지 않은데, 지금 1275봉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 봉우리 바위 구간이 정말 멋있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찍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 1275봉 정말 멋있고요. 지금 조망이 안 보이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신선봉을 향해서 갈 건데, 다 봉우리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1275봉만 1275m라서 이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고도 표시로 이렇게 봉 이름이 정해진 점도 알고 계시고, 이곳이 고도 1275m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등산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1275 봉에서 희운각 대피소 방향 다시 봉우리를 내려가는 구간이고 3km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넓은 바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와, 옆에서 보니까 이 바위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비가 내려서 이 길들이 정말 미끄러운데, 비가 올 땐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 공룡 능선 1275봉에서 신선봉으로 가는 하산 구간입니다. 저는 1275봉에서의 멋있는 암석들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공룡능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선봉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계속 조망은 곰탕이었기 때문에 신선봉에서 도착하면 조망이 다시 보이길 기도했지만 신선봉에서의 공룡능선과 대청봉의 조망은 볼 수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휴식을 하며 조망이 트이길 기다렸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는 하산을 선택했습니다. 희운각 대피소로 하산하는 중에 안개가 거쳐가고 있는 모습인데, 와,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버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지만 일단 저는 하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에서 멋진 공룡능선의 조망은 보지 못했지만 문어미국에서 잠깐 보였던 암벽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소공원 방향으로 하산하려면 이곳에서 희운각 대피소로 내려가지 말고 비선대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내려갔다가 대청봉 방향으로 300m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네,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했고 간이 화장실 이용하고 저는 다시 하산길로 다리를 건너갑니다. 네, 제가 건너간 다리는 대청봉을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중간에 저에게 알려주셔갖고 언제 올라갔다 오냐고 말씀해 주셔갖고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화장실 기준으로 왼쪽으로 소공원 방향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운각 대피소에서 정말 급하게 내리막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바위로 된 계단 구간을 1km 정도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선대 방향으로 4.4km, 비선대까지 1시간 만에 가야 제가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4시 반입니다. 제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빨리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공원 방향으로 1km 정도 하산을 하면 눈을 뗄 수 없는 멋있는 계곡길과 여러 폭포를 지나 하산합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45분입니다. 비선대까지 3.5km 남았는데 양포 대피소 이렇게 간이 화장실도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계곡길 따라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선대에 1km 남았는데 지금 5시 20분입니다. 와, 진짜 빨리 내려왔는데 일단 제가 목표하고 있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허벅지가 완전 터질 것 같아서 와, 정말 힘듭니다. 와, 계곡길이라서 지금 엄청 시원한 소리도 들리고 설악산의 그 멋있는 엄청난 바위들과 계곡물이 정말 멋있게 폭포들도 있고 양쪽으로 솟아있는 봉우리들도
정말 멋있는 길이라서 이쪽으로 나중에 대청봉 올라갈 때 꼭 다시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비선대까지 4.4km 남았다는 이정표를 만나고 1시간 10분 만에 비선대까지 하산 완료했습니다. 정말 좋았던 경치를 즐기지 못하고 빠르게 내려온 점은 정말 아쉬웠지만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폭 대피소에서 비선대까지의 구간을 360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이 영상을 끝으로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5시 35분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비선대부터 소공원까지 25분 동안 걸어서 하면 제가 택시 타고 시외 버스터미널까지 7시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내려온 길 한 4km 정도가 이런 멋있는 계곡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는 동안 비가 내려서 제가 영상은 많이 찍지 못했지만 비선대에서 금강굴 쪽으로 등산을 할지 아니면 천동굴 계곡 쪽으로 등산을 할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선대 지나서 소공원 방향으로 지금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도로인데 정말 정신력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즐길 것도 못 즐긴 그런 아쉬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정말 멋있는 영상, 날씨 좋은 날에 담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설악산 공룡능선 진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를 제가 다녀왔는데, 유튜브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체력 길러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기대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잘 무사히 다녀온 것 같아서 뿌듯한 하루 된 것 같고요. 좋은 영상 보여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나중에 또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날 잡아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 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